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새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에서 국무총리로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39.5%,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44.7%로 오차 범위 안에서 찬반 여론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도 팽팽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은 45.8%,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은 41.8%로 역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달랐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6.6%, 적절하다는 응답 24.7%보다 2배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 반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60, 70대 연령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국민 통합 항목은 14%,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 항목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52.4%, 잘 못할 것이란 응답은 41.4%로 긍정적인 기대는 60, 70대, 주부, 영남권 응답자 가운데 많이 나왔고 부정적인 전망은 30, 40대, 화이트칼라, 호남권 응답자 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여론이 47.3%, 잘 못했다는 여론이 48.7%로 오차 범위 안에서 평가가 갈렸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2%,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1.1%로 새 정부 견제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 9.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1, 국민의힘 40.2%로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고 정의당은 5.6%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확정하면서 전면에 나섰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뒤 2달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정치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이 고문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고문은 또 총괄 상임선대본부장으로 6일 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 고문은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돌아가는 수도권 판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문의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당 지도부의 설득에 차기 당권 도전을 노리는 이 고문도 우선 국회 입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치적 연고가 없는 지역에 당선 가능성만 보고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는 당 지도부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SNS에 성남 수성이 이재명 개인의 명분이라면 계양 차출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명분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출마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대장동과 성남FC 등 자신을 겨냥한 관련 수사를 피하려는 재보선 출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연고지에 출마하는 게 상식이라며 비판에 가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재보선에서 성남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자신은 알렙 본사를 판교에 가장 먼저 지어 분당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분당 출마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특수부 검사 출신의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선이 원칙이라던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단수공천도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나면서 안 위원장이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받을지 결국 경선을 치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는 9월에 열기로 했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언제 다시 열겠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왜 연기됐을까? 항저우와 가까운 상하이의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오는 11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올 9월 예정됐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미뤄졌습니다. 原定于2022年9月10号至25号在中国杭州举办的第19届亚洲运动会将延期举行，具体日期择期宣布。 중국이 자존심을 구기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대회를 연기하고 나선 건 상하이의 코로나 상황 때문입니다. 봉쇄 40일이 다 돼가는 상하이에서는 지금도 매일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저우는 상하이에서 불과 180km 거리, 고속철도로 50분도 안 걸리는 출퇴근 생활권이라 아시안게임 연기론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장기간의 봉쇄와 물잔한에 그동안 중국에서 볼 수 없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공산당 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 민심을 다독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대규모 해외 입국자를 들였다가 코로나 확산이 더 심각해질 경우 상하이와 같은 민심 위반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아시안게임 개최 시점이 올해는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기 결정은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건 결국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안정이라는 걸 확인시켰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중국만 고립된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다시 열리는 날이 언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샤테크, 샤넬 가방을 사놓으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그런데 요즘은 명품 가방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운동화에 투자하는 슈테크, LP판에 투자하는 판테크, 그리고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까지. 코로나 이후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별게 다 투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MZ세대입니다.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아닐까요?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키의 인기 운동화 덩크 하이 레트로, 정가 13만 9천 원입니다.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만 응모해 당첨된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더 들어오라고 부르는 이 응모에 저도 참여해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열리는 이 행사에 5번 참여해 5번 다 떨어졌습니다. 매장에서도 팔지 않는 이 운동화는 그럼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리셀 전문 플랫폼에 들어가 보니 2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가가 13만 9천 원인데 불과 사흘 만에 10만 원 더 비싸게 나온 겁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나이키의 덩크 하이 시리즈는 모두 337가지나 됩니다. 시간에 따라 값이 오르내리는 게 마치 주식과 비슷합니다. 단순 수집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 열풍입니다.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올리셨나요? 한 3달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3달에 100만 원이요? 네, 제일 인기 있는 제품, 시세 차익이 많았던 제품이 한 3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고. 아예 전업 투자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아예 그냥 전업으로 리셀러라고 부르던데 그런 분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신발만 되팔아서 돈을 버는 분들이. 슈테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LP 공장. 지난 1년 사이 생산량이 1.5배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 매진된 제품들은 보통 이제 시장 유통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재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발매된 아이유의 한정판 LP 꽃갈피. 발매가는 3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에 거래됩니다. 8년 만에 60배가 뛰었습니다. 미개봉일 경우 한 200만 원 정도. 한 번이라도 듣고 개봉한 앨범이라면은 그래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판의 상태에 따라서. 미술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미술품 경매 현장. 다음 김선우의 작품 1,000만 원 출발해서 100만 원씩 올라갑니다. 1,000, 1,100, 1,200, 1,300. 숨 쉴 틈도 없이 올라가다 2배 넘는 값에 낙찰됐습니다. 2,300 현장 최고공찰. 사간 사람은 20대 남성입니다. 미술 시장에 뛰어드는 MZ세대의 목적은 주로 투자입니다. 2019년에 540만 원에 거래됐던 또 다른 작품은 1억 1,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0배가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컬렉터들의 성향이 본인이 작품을 산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감추는 편인데 이들 MZ세대는 굉장히 이제 그거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20, 30대 사이에 부는 리셀 바람. 좋아하는 물건을 수집하면서 동시에 돈도 법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자산 가격이 다 폭등하면서 너도 나도 리셀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 조짐도 보입니다. 끝없이 오르기만 할 것 같던 이 샤넬 가방. 발매 가격이 1,180만 원인데 작년 말 1,37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다시 발매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잔치가 끝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긴축 시대. 사놓기만 하면 다 오를 거라는 믿음은 이제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